한국이 뭐 대단하냐? 솔직히 한국은 그냥 값싼 노동력 빨아먹는 나라 아니야? 삼성, 현대, 다 인도에서 노동자들 착취하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자기들만 배불리는 거지. 한국이 인도에서 하는 짓 보면 혐오스러울 정도야. 이렇게 막말을 하는 중국인 학생을 보면서 그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니, 한국이 인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를 개선해 왔는지 전혀 모르는 주제에 말이죠. 목소리를 높이는 그 학생의 얼굴에는 뻔뻔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라라는 듯 입에서 독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인도에서 나가야 돼. 그 나라 없어도 인도는 잘 돌아가. 아니, 오히려 더 잘 될걸? 그 말을 듣자마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학생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한국이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지, 피와 땀으로 이룬 성과를 이렇게 비하하다니요. 한국이 인도에서 값싼 노동력이나 착취하려고 온 나라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착취를 한다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지역 경제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르는 주제에 감히 비난을 하다니요. 맨손으로 일으킨 이 나라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대체 무슨 배짱으로 한국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일궈낸 그 성과가 얼마나 값진 건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국 학생들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한국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듣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인도에서 온 학생으로서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고 있었거든요. 높이 솟아오른 건물들은 옛날부터 단단하게 서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지식과 역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처럼 느껴졌고 제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캠퍼스에 불안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에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만큼이나 그 소문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한국국 기업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특히 인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귓속말이 점점 커졌고 사람들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끔찍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을 적게 주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고들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주장은 제가 알고 있는 삼성, 특히 제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와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항상 삼성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좋은 임금과 깨끗하고 현대적인 작업 환경, 그리고 상사들에게 받는 존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 하버드에서, 인도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에서 사람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학 건물로 가는 길에 학생들이 큰 소리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인도 노동자들이 없으면 그 기업들은 곧 무너질 거라며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들의 말은 마치 떨어진 나뭇잎처럼 제 머릿속을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서 맨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중국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들은 보통 한국을 비판할 때 가장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 옆에는 인도 학생들이 모여 속삭였고 중국 학생들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모두가 한국을 비난하는 대열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왜 그들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한국과 그 기업들을 나쁘게만 보려고 할까요? 그때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다도 차츰 잦아들었죠. 우리 교수님은 대부 교수님으로 인도 출신이셨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존경받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가 제 나라 출신이라서만이 아니라 복잡한 경제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시는 능력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웃는 얼굴도 아니었고 바로 칠판으로 가셔서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조용한 강의실에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한국과 인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주제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며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 착취,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인도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고 그 말이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몇몇 학생들이 자세를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중국 학생들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대부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신화 vs 현실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요즘 돌아다니는 신화 중 하나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착취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강의실 앞쪽으로 걸어가며 학생 몇 명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현실은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과 현대가 수백만 명의 인도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기업은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인도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프라에 투자하고 근로자들을 교육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소문 대신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대부 교수님은 삼성이 노이다 공장에서 7,000명 이상의 인도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셨고 그들의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최첨단 시설과 의료 혜택 그리고 승진 기회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의심하는 표정이었지만 저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실에 기반한 시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부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을 단순히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사실을 말해주고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일자리와 임금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역 사회에도 투자하고 학교와 병원을 짓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쉽게 하지 않는 일을 한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삼성에서 일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 마을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도로는 더 좋아졌고, 지역 상점들도 번창했으며 학교도 회사의 투자 덕분에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 교수님은 공중에 떠있는 가장 큰 질문을 다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사람들은 한국의 인도 참여를 비판하는데 그렇게 열을 올리는 걸까요? 교수님은 잠시 그 질문을 남겨두셨다가 스스로 답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온 일부 집단들이 한국의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쟁이 치열한 국가에서는 더 그렇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의 모든 말씀을 흡수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말이 되었습니다. 소문과 분노 그리고 항의는 진실이 아닌 거짓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한국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인도의 성장의 중요한 파트너였고 그들의 투자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과 같은 수백만 가정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짐을 챙겨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제 머릿속은 방금 배운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고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힘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한국은 제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대부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 제 머릿속은 온통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확실히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캠퍼스에 퍼진 소문들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의적으로 한국과 그 기업들의 명성을 해치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대부 교수님의 설명을 들은 후 그 답은 분명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 왔습니다.
한국은 전자, 자동차, 기술 같은 산업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자리 잡았죠. 삼성과 현대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자신이 리더가 되길 원했고 어떤 경쟁도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차가운 회색빛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권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가장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중국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임금을 적게 주며 나쁜 환경에서 일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단지를 나눠주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학생들에게 한국 기업들에 반대하는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많은 인도 학생들이 그 말들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노이다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셨고 항상 회사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삼성이 그 지역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며 지역 학교와 병원에도 투자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장은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안전했습니다. 임금도 공정했고 혜택은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에서는 사람들 입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삼성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 있죠? 생각이 복잡한 채로 걷고 있을 때 학생들 무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소문과 시위, 그리고 떼브 교수님의 강의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인도 학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그가 말했죠. 그들이 한국에 대해 말하는 건 전부 중국을 더 좋게 보이게 하려는 수작일 뿐이야. 저는 갑자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아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뭔가가 저를 막았습니다. 이 학생들을 잘 모르기도 했고 제가 갑자기 끼어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걸었지만 그들의 말은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학생 도서관에 도착해서 조용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도서관은 따뜻하고 조용해서 머리를 정리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그날 배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외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인도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꼭 알려져야 했습니다. 하버드에서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고 있었죠. 그들은 한국의 인도 내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더 나쁜 건 이 거짓말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다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삼성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기억났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기회였어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그곳은 조건이 정말 열악했습니다. 깨끗한 물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우리가 겨우 먹고 살 정도의 돈만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우리는 마침내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며 제 교육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쫓겨난다면 우리 같은 가족들이 고통을 겪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그동안 이뤄낸 발전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건 단지 현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죠? 어떻게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 기업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죠? 이건 단순히 불공정한 것만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나가기를 요구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뭘까요? 인도는 더 적은 일자리, 더 적은 기회,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될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의자의 등을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력감이 서서히 저를 휘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한 명의 학생일 뿐이었고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었죠.
한 번의 연설이나 행동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기로요.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 기업들과 그들이 인도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말할 겁니다. 아버지의 경험도 이야기할 겁니다. 삼성이 우리 삶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말이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그건 시작이 될 겁니다. 짐을 챙겨 도서관을 나설 때 저는 다시 사명을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지만 이번엔 그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목표가 생겼고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저는 그걸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오랜만에 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실이 결국 승리할 거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거짓을 꿰뚫어 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저절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결단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대부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신뢰, 파트너십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저는 교수님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미래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비록 그 역할이 작을지라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요. 내일 저는 진실을 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결심했듯이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 특히 삼성 같은 기업들은 제 가족과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들의 명성을 망치려는 거짓말들이 퍼지는 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비록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더라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를 걸으며 차가운 아침 공기가 제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무들은 이미 잎을 거의 다 떨어뜨렸고 땅은 빨간색, 노란색, 갈색의 낙엽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가을의 쌀쌀한 기운이 완연했지만 제 마음은 맑고 명확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임무가 있었고 그 임무는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많은 학생들이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곳은 북적였고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식판을 들고 앉을 자리를 찾다가 어제 한국 소문을 얘기하던 인도 학생들 무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어젯밤 저에게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저도 여기 앉아도 될까요?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자리에 앉아 제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식판 부딪히는 소리와 다른 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목소리뿐이었죠. 너무 급하게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아서 몇 입 먹으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학생 중 한 명이 어제의 주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래도 왜 사람들이 그 기업들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는지 모르겠어. 그녀가 음식을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해를 끼친다면 정부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 그녀의 질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해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국 기업들에 대해 떠도는 소문 중 상당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삼성에서 일하세요. 제가 말했죠. 몇 년째 일하고 계시는데 정말 최고의 직장이에요. 근무 환경도 좋고 임금도 아주 잘 받으세요. 복지도 정말 훌륭하고 심지어 그 지역에 학교랑 병원까지 지었어요. 잠시 멈추고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나머지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다른 점은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인도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운영하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실제로 투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건 그 기회 덕분에 삶이 훨씬 나아졌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던 여학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긴 했는데 소문이 너무 많아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저도 고개를
하지만 대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많은 소문들이 한국이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퍼뜨린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문제죠. 그들은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제 말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처음으로 제가 뭔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어쩌면 이제 그들이 듣던 거짓말에 대해 조금은 의심을 하게 됐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저는 식당을 나서면서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화는 생각보다 잘 풀렸고 진실을 말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그 기업들이 인도에서 하고 있는 긍정적인 일들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수업으로 가는 길에 저는 사람들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믿게 되는지 생각했습니다. 단지 하버드에 있는 학생들만이 아니었죠. 인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소문을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삼성이 인도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대부분이 꿈꾸기만 했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우리 가족처럼 한국 기업들 덕분에 도움을 받았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직장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전에는 생활이 힘들었죠. 집도 작고 음식과 학용품 살 돈도 겨우겨우 마련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삼성에서 일하게 되신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제 교육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든 변화였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거짓말과 질투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한 일이었죠. 수업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단지 몇몇 대화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인도의 발전을 위한 그들의 역할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것을 제 사명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알아야 했고 저는 그들이 그 사실을 듣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교실에 앉아 노트를 펴놓고 교수님을 기다리면서 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국에 대한 의견을 이미 잘못된 소문에 기반해 형성했을까요? 그들 중 몇 명이 퍼지는 거짓말을 믿고 있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었죠. 단 몇 사람이라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지만 제 머릿속은 아침 식사 때 나눴던 대화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한 후에 얼마나 쉽게 말할 수 있었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제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삶, 제 가족의 경험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숫자나 통계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실제적인 이야기였죠. 하루가 지나갈수록 어떻게 하면 진실을 더 널리 퍼뜨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토론 모임을 열어볼까? 아니면 학교 신문에 글을 써볼까?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저는 그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도에 많은 것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단지 진실을 보고 이루어지고 있는 선한 일들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한국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하기 시작할 겁니다. 눈을 감으면서 오랜만에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였고 저는 진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 가족에게 미래를 주었듯이 이제 제가 한국에 무언가를 줘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조금은 긴장되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제 아침 학생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자신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고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도 진실을 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캠퍼스를 걷다 보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글을 써보는 건 어떨까? 하버드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을 기고할 수 있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글을 쓰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 생각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굳이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갈 필요도 없겠죠. 생각할수록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았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좋아했고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버지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 소문 대신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죠.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고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소문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삼성 이야기부터 해야 할까요? 깊은 숨을 내쉬고 소문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소문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거짓말을 듣고 있었고 그 거짓말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과 그들이 인도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기업들이 인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적게 주고 나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직접 이런 기업에서 받은 혜택을 본 사람으로서 그 소문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자 그 다음 말들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삼성에서의 직장이 우리 가족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좋은 임금, 안전한 근무 환경, 그리고 인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기만 하는 혜택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삼성 같은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학교와 병원을 짓고 인프라를 개선한 사실도 썼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수백만 명의 인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많은 가족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제 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모두 털어놓는 기분이었어요. 직접 말하는 것도 좋았지만 이렇게 글로 정리하는 게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사실을 하나하나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거든요. 몇 시간 뒤 글을 마쳤고 저는 의자에 기대어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거짓 없이 사실을 적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저장한 후 학교 신문 편집자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일을 끝내고 도서관을 나섰을 때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지만 이번에는 그 차가움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오랜만에 속이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신문 편집자에게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매번 이메일을 확인할 때마다 기대와 긴장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제 글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만약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제 글을 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노력을 했으니까요. 드디어 어느 아침 이메일을 열어보니 신문 편집자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바로 클릭했습니다. 메시지는 짧고 간단했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다음 주 신문에 실을 예정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글이 실린다고요? 제 기사가 학생신문에 실리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걸 읽을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 다음 주 신문이 발행되자마자 저는 재빨리 한 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 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글이 인쇄된 걸 보니 실감이 안 났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려던 말들을 이제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루 종일 몇몇 학생들이 신문을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저를 멈춰 세워 기사를 읽었다며 말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가 잘 모르는 학생이었지만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 기사 읽었어. 한국 기업에 대해 잘 몰랐는데 내가 쓴 글을 읽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 저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마음속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기사가 벌써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한 명일지라도요. 며칠이 지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글이 좋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소문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저와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거짓이 이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한 주가 끝날 때쯤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글을 쓰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을 지키고 비록 힘들더라도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하려던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한국과 인도의 발전에 대한 진실을 알렸고 사람들은 듣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전은 남아있겠지만 오랜만에 저는 제가 세상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도전이 찾아오겠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제 편이었고 저는 그 진실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겁니다.